현재 모든 온체인 데이터와 각종 PA 이론을 종합해 봤을 때 추가적인 폭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고 마지막 함정만 피하면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플릭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추가적인 폭락 가능성은 열어두되 조절된 비중의 정량의 분할 매수는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락의 공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28일 80K를 테스트하는 시점부터 저는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매매는 이렇게 녹화도 해두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10%씩 분할 매도를 통해 총 진입 시드의 80%는 이미 정리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94K 부근에서 거의 모든 비중은 정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매매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수익 중인 계좌를 끌고 갈 때 심리를 다스리기 위한 안전 장치였고 매매 비중은 10%씩 수익 실현을 하며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결국 상승, 횡보 세 가지의 움직임으로 전개가 되죠. 그리고 각 시나리오마다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더 우월한 심리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상승 시 어느 지점부터 공략을 시작해야 될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시 대응 첫 번째, 시장의 평균값.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매수가를 알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하락 파동이 모두가 소화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저는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는데요. 먼저 저는 해당 파동에서 하락 파동이 시작된 것은 2월 1일로 체크를 했고요. 이때부터 모든 이평선들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은 현재까지 약 30일가량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걸 분 단위로 계산했을 때 현재까지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평균값을 계산해봤을 때 하락파동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큰 하락파동, 2월 1일부터 시작된 하락파동이죠. 큰 하락파동 같은 경우에는 약 45,000분 동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시간값을 러프하게 잡았을 때 240 곱하기 200 4시간 차트 기준 202평선에 해당했습니다. 240분 4시간 곱하기 200을 했을 때 48,000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보이는 하얀색 이동평균선이 200 이동평균선입니다. 가격은 약 96,000달러 정도가 되네요. 따라서 저는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을 끝낼 가능성이 있는 가격은 먼저 96,000달러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는 91,000달러 수준을 봤는데요. 해당 91,000달러는 과거에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 전환점으로 작용을 했고 해당 구간을 이탈하면서 폭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차 반등을 했고 현재 다시 91K 수준에서 1차적인 지지로 작용할 확률은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 사례를 백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작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하락이 시작된 이후 비슷한 시간값을 소화했습니다. 시장의 평균값을 돌파한 이후에 약 1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6월과 7월도 비슷한 시간값을 보여주는데 하락이 시작된 이후 비슷한 시간값을 소화, 시장 평균값을 돌파 후 약 14%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FVG를 한번 해소를 해주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가격대는 먼저 1차적으로 91K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밑으로는 상승간 형성된 FVG 구조가 있습니다. 1시간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해당 구간에 연속 3개의 양봉이 보이시죠? 이 3개의 캔들 중간에 있는 캔들이 바로 FVG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간 캔들의 직전 캔들의 꼬리와 직후 캔들의 꼬리를 체크해 봤을 때 이렇게 공백이 생긴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강력한 상승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호가가 빈 구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돌림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FVG를 한번 해소하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해당 가격대는 88.5K에서 약 90K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해당 구간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수입했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보다는 FVG를 해소하는 국면에서 다시금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상승 관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근거로는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은 거래소에 남아있는 미청산 포지션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즉 청산되지 않은 계약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통 OI가 증가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OI가 급감을 할 경우에 시장이 리셋되면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하락 전 OI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만 지금은 크게
크게 감소를 하면서 역대급 유동성 정리가 발생됐습니다. 즉 시장의 롱 포지션들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강제 청산이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되고, 과거의 사례를 봐도 OI가 크게 감소된 뒤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테스팅 해볼게요.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OI가 급감하면서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OI 감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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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 감소, 반등.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승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근거, 거래량. 거래량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특히 변곡점에서는 거래량의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5일자 하락 관점을 말씀드릴 때의 영상에서의 내용도 거래량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수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추가적인 덤핑의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의 중요성도 과거 사례를 백테스팅 해볼게요. 먼저 지난 2023년 10월이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던 시점에서 가격의 횡보 과정에서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 랠리로 연출되었습니다. 해당 구조에서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인위적인 거래량 증가 후 약 26%가량 반등했습니다. 25년 1월 당시에도 이렇게 하락 파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다가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23%가량 반등했습니다. 현재도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확인되었고, 변곡점에서 고래들이 매집하는 패턴까지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간은 단순한 반등 구간이 아닌 의미 있는 상승의 전환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극적인 공포에서 지나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그냥 단순히 지나간 차트일 뿐인 겁니다. 이런 공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다림은 길지만 기회는 짧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 파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4시간 차트에서 200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가격을 안착하는지 여부를 주시하자. 91,000달러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과거에 지지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다가 이번에 이탈했을 때 강한 하락, 다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다시 지지로 작용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1시간 차트에 형성된 FVG 구조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조를 한 번쯤 해소하면서 반등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한 반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어서 첫 번째 상승에 대한 관점, 미결제 약정을 체크했고요. 과거에는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을 때 시장이 리셋되면서 변곡점을 되찾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미결제 약정과 펀딩비의 동시다발적인 감소세는 세력들이 충분히 유동성을 회수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곡 시그널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변곡 시그널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정말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변곡에 대한 거래량으로도 충분한 수치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레버리지를 좀 축소해서 분할 매수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점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어서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관점 정리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